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면,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또과 변협의 전쟁, 승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볼 건데요. 음, 변협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에, 음,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러 가지 그 것들 중에 직역을 수호하겠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수호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거든요. 그중 이제 하나가 법조 플랫폼들을 속된 말로 때려잡겠다. 네, 이런 공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변협에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고 이 일이 이제 실제로 이제 로스쿨에 입시를 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지금 재학 중인 분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제 그 로톡 서비스가 그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변호사법 34조는 이 대가를 받고 이제 변호사들의 법률 업무를 소개, 알선, 유인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1호가 사전이고 2호가 사후에 이제 이런 걸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어떠한 알선, 뭐 소개 이런 거를 대가를 받고 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은 결국에는 음, 법률 서비스의 제공자인 변호사들과 그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들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면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 그 지금 로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소개나 알선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변호사들이 보인들이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 광고를 하는 것이고 고객들은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그 변호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나 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소개나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것은 고객과 변호사들 사이에 어떤 약정에 체결한 거에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로톡이라는 그 플랫폼의 광고의 대가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3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두 차례는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제가 뭐 확인해 본 얘기는 아닌데 뭐 그 전에 이제 있던 전에 집행부 변협의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들었어요. 음, 어, 지금 세 번째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로 그 절차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협과 로톡의 그 전면전은 이러한 불법 논쟁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 이제 변협 지금 현 집행부가 변협에서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럼 로톡에서 그러면 이걸 광고라고 하니까 아예 아예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을 사용해서 광고하는 것 자체를 광고 규정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의 광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제한 중에 그 변협에서 일정한 광고의 방식을 금지할 수 있어요. 법에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어,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변협이 이제 칼을 빼든 거죠. 그 광고의 방법으로
법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겠다 이겁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법률 플랫폼, 특히 로톡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것으로 이제 투자비를 소진해 가면서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그걸 토대로 이제 시장을 장악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뭐 비단 로또뿐만이 아니죠. 뭐 요즘에 신사업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단순하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장악을 목표로 투자비를 소진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결국에는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이윤을 내거나 어, 이득을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법률 플랫폼들도 결국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지점에서부터 사실 이 변협하고 이 로톡은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여하는 변호사 수가 일정 정도 되지 않으면 어, 이 지금 법률 플랫폼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배달시킬 수 있는 음식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찾지 않겠죠. 뭐 이런 어,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로톡과 변협이 한번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업계의 일반적인 시선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일반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그 변협의 입장에 찬성하는 측과 그 변협에 반대하는 측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다수는 이제 성공한 플랫폼 사업자들이죠. 그런 경우는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업자들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불러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도 결국에는 이 사업자들이 성공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거기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종속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변호사법 34조는 어떠한 그 자본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변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종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결국에는 변호사법 취지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변협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거에 반대하는 측은, 아니 이게 좀 영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 로또과 같은 플랫폼을 사업하게 되면 그래도 장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영업수단이 아니냐, 뭐 이런 취재 주장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가 지금 각 산업에서 모두 디지털화 하는 게 바로 잘 안 되네요. 밤 늦어도 그런지. 어쨌든 그게 시장의 흐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블루오션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쉽게 그 변호사를 찾지 못했던 고객들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좀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냐.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현재는 이제 이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의 수를 세보진 않았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현재 변협 집행부가 이러한 이 지금 일련의 행위들을 하겠다 공약하고 당선된 거죠. 그렇게 보면 변호사들 다수의 입장은 지금 변협에 찬성하는 측에 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로톡 이전에 인터넷 광고로 영업하는 법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특히나 이제 성범죄처럼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이럴 수 없는 사건들에
전부터 이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본인의 어떤 좀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사건, 가사 사건 이런 것들도 많이 인터넷 통해서 수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래 영업 방식이 주변에 뭐 아는 변호사 없냐 해서 그렇게 타고 들어와서 영업을 변호사를 만나는 게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냥 간편하게 검색해서 네이버 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상담하다가 혹은 이제 블로그나 뭐 광고 법인의 광고 글을 보고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수익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 이미 이런 법인들의 수는 상당히 늘어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어떤 사업이 잘 되면 신규로 인력을 많이 충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작년 재작년만 해도 너네는 어떻게 일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일하는 법인에 취업한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 그런 데가 있대. 그렇게 일하는 데가 있다더라. 그럼 일이 좀 많아서 힘들겠다. 이렇게 했고, 주변에 물어보면, 너는, 그래? 뭐, 그런 데가 있나?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없었는데, 음, 올해 제가 취업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너무 적죠. 10명 중에 한 세네 명은 어떻게 일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 법인은 뭐 인터넷 통해서 오시고 뭐 자기는 상담팀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통해서 저도 이 영업 방식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좀 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쪽이 장사가 잘 돼서 인력을 지금 신규로 뽑고 있는 법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법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법인들이 사건 수를 많이 이제 잡아먹으면 전체 수익 건수는 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법인들이 사건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신규로 개업하는 신규 변호사들이나 혹은 이제 인터넷 광고나 이제 플랫폼을 사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변호사님들, 개업 변호사님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산업의 디지털화라는 추세가 결국에는 변호사 업계에서도 빈익분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변호사들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정도로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도 무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지금 현 변협의 집행부가 그런 어려움을 반영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냐, 밥그릇 싸움인 건 맞는데 돈을 많이 버냐, 덜 버냐 이런 정도의 문제 의식이라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개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생존의 문제까지도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 물론 뭐 그래도 뭐 그 변호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설마 굶어 죽기 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여전히 뭐 지방의 임기제나 기타 여러 자리들이 계속 재공고가 나고 그런 변호사들을 뽑음에도 변호사들 지원하지 않는 자리가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로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느냐 뭐 이런 문제랑도 연관이 있는데 대다수는 이제 그 지금 받는 대우에 만족을 못하고 혹은 이제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장사가 전혀 안 되거나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음, 어떤 결론을 내거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재학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입시 쪽에서 음,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 교수님들이랑 항상 얘기해보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 중에 이 인권 변호사를 꿈꾼다, 뭐 공익을 위해서 뭐 자기는 뭐 헌신하겠다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되게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시냐면 그런 자기소개를 또 많이 보기도 했고 결국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뭐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들 제자들도 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이런 사정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막 그 결국엔 졸업해서 막 그런 거에 신경 쓰면서 아둥바둥 살 거면서 그런 어,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업계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이 단순하게 나는 꼭 뭐 인권 변호사 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이야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실제로 이제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 실제로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변호사 일을 못할 수 있는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장사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나는 그걸 위해서 혹은 뭐 어떤 전문적인 뭘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은 좀 하시고 자기소개서나 혹은 면접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두셔야 어, 입시에 임할 때 좀 정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이러면 음, 재학생 중에 임하게 되는 뭐 인턴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서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협에서 그 이 연수를 200명으로 줄인 거는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 점점 이제 아마 그 신규로 취업하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고 사실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걸 보긴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적이 공부를 열심히 맘먹는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다들 어, 합격하겠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인턴이나 이런 건 그래도 본인이 이제 좀 음, 일견 보기에 나는 이런데 인턴을 좀 하고 경험이 있다라는 걸 들으면 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곳들을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대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법무법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일을 좀 하면서 그런 식의 경험을 쌓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음, 대부분이 이제 인턴 과정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수습을 하면 재학 중 인턴 과정을 하면 그냥 구경 갔다 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뭐, 뭐 자기소개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좀 했고 이런 점들을 느꼈고 이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은 좀 축적하는 게 재학 중에 한번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런 걸 어떻게 신경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고요. 예, 이 정도가 시작점이 되겠고요. 음,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리트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자기소개서나 이제 로스쿨 입시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많이 바빠지셨더라고요. 재학생분들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돌입하거나 뭐 좀 빨리 푸신 분들은 이제 거의 끝나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잘들 마무리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는 바라고요. 아마도 이제 뭐 다음번 방송부터는 조금 로스쿨 입시에 집중해서 아마 방송하게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이나 혹은 이제 그런 내용 그 입시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당분간은 좀 갈 것 같고요. 음, 그 재학생 분 여름방학 특강 이쪽은 제가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뭐 지금 이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들으시다가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